예,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성공하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매일 50종목씩 꾸준히 분석하신다면 주식 실력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검색기와 보조지표에 의존하지 않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상승 종목 1등부터 50등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제외한 채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은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봉과 분봉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분봉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패턴은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입니다. 풀리지 않고 쭉 가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았다가 살짝 풀리고 종가까지 유지가 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패턴인데, 세 번째 패턴일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은 1번과 2번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상한가를 도달했고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봉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정확한 기법을 활용해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좁게 봐야 되고요, 넓게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좁게 봤을 때는 우리가 12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21선 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121선을 뚫어주는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121선을 완전 돌파하는, 즉 121선 위에 캔들이 형성되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에 막힌 케이스가 있죠. 121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거나 중간에 애매하게 걸치거나,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일 때는 우리가 상한가 기준으로 다음날 바로 시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기준으로는 종가에 당일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강하게 돌파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다음날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당일 종가나 다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에 의해서 RS 오토메이션 일봉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상한가를 도달했고 121선을 관통했기 때문에 강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날 시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시가에 접근해서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좁게 봤을 때는 매수 타점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봉 차트를 넓게 분석할 때는 매도 타점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14,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물대와 거래대금을 같이 분석하면서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보시면 최근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돌려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쯤에 주가가 올라갈 때 17,000원부터 해서 담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18,000원, 19,000원, 2만원, 24,000원에 담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3만원, 4만원, 5만원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옴과 동시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을 줍니다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빠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과정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 매도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때 반등 주었을 때 매도했으면 내가 본전에 나와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물려있게 되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갔을 때 매도했더라면, 상한가 이후에 조금이라도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했더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들고 있다가 15,0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약 8개월 만에 14,000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들, 이 매물대는 잠재 물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와 이때의 매물대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시가 매매로 짧게 나오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라인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게 시가로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갭이 높게 뜬다면 이 매물대에 걸릴 수 있으니 갭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시가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등이죠. QSI 보도록 하겠습니다. QSI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KCS랑 비슷한 패턴인데요. 제가 두 종목을 비교 분석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좁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봉상으로는 상한가를 잘 닫아놨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N파라고 합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구간은 1차 상승 파동 구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은 비슷한데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눌린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실리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구간,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2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됩니다. 일단 캔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있고 QSI처럼 상한가 장대 양봉이 있는데 사실 이 캔들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시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의 물량을 소화했는지 소화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거래대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상한가를 갔거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이것은 앞에 상승 파동의 물량이 안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 1차 상승 파동의 물량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볼 때는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서 앞에 물량을 소화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상승 N파 패턴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서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RS 오토메이션처럼 매물대 이동평균선 거래대금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가가 쭉 빠진 케이스인데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매집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 매집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작년 12월, 올해 1월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9,500원에서부터 11,900원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6월 24일에 11,680원까지 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주가가 쭉 빠지다가 약 반년 만에 본인 평단까지 왔습니다. 여기 매수하신 분들을 눈 떠보니까 계좌에 플러스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고요.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간신히 본전에 진입하게 된 구간입니다. 이때가 6월 24일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대금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350억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이 앞에 물량이 거의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시가에 진입해서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5일선 기준으로 눌림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고요. 성향의 차이입니다. 내가 높은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이런 패턴 안에서 시가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내가 눌림 매매를 좋아하고 성격이 차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주가가 눌릴 때 진입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셀로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메드 역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부터 확인해 줍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9시 7분 상한가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됐으니까 분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봉 매물대 이평선 거래대금을 통해서 정확한 기법을 활용해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이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갭 3% 뜨고 나서 유성형 캔들,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세의 연속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에 매물대로 인해서 장대 음봉을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종가에 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61선 라인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고요. 이 패턴은 그린 리소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거래대금 많이 실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릴 때 중요한 지지 라인인 1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로메드도 그린리소스와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앞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6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와야 되고요. 핵심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61선 지지라인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1차 상승 파동 구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래 대금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종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였죠. 보시면 거래 대금 들어왔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박스권 상단이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서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음봉으로 한번 지지해주고 양으로 나오는 패턴이죠. 자, 이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이때 보겠습니다.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이 거래 대금의 의미는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박스권의 물량들입니다.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단해서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팔려고 하면 자꾸 빠지고 올라서 팔려고 하면 빠지고 말 그대로 내 종목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고 기대를 품은 채로 다음날 보는데 시가 출발하고 나서 윗꼬리를 찍고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투매가 나오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 팔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물릴 것 같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여기 박스권에 물량을 담았던 사람들은 이때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래대금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니까 양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박스권의 물량을 담았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번 받아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5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음봉으로 눌릴 때 거래대금 확인하고 양 패턴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시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는 신규 상장 U자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바닥을 다지다가 21선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U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YG 플러스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안에서는 종가 매매, 시가 매매,
5일선 기법, 121선 기법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법들이 잘 안 먹히고요. 여기에 맞는 기법을 적용해야 되죠. 추세 매매입니다. 자, 추세 매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지지라인을 설정합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21선이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고점도 같이 연결해 줍니다. 고점이 점점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에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을 반복하는데 이 고점 라인을 뚫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패턴도 있고요. 이 고점 라인 맞고 나서 다시 21선까지 눌릴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돌파할 때 장중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만약에 직장인 자영업자와 같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템포가 좀 느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잡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늘 소재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재과학 보시면 이거는 퀄리타스 반도체와 세경 하이테크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두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나왔고요. 밑에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연달아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왔다면 이날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매집봉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캔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짧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보시면 매집봉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수익을 보고 나오지 못한다면 121선 저항 라인 맞고 주가가 쭉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관점에서 하늘소재과학을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은 거래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121선 기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121선을 강하게 터치하는 케이스가 아니죠. 그렇다면 121선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세경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이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다음날 12월 13일 121선 위에 붕 떠있는 캔들이 나왔을 때 7,720원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늘소재과학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121선 기법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이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박스권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종목이지만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우리가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낮추시거나 아니면 양을 노려보시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는데 요거는 솔리드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솔리드도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원래 가격 박스권의 상단 라인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좀 껴있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이버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솔리드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고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하루라도 쉬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메일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식으로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